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고등부 강사를 하고 있는 유진호이고요. 오늘은 선전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미적분 시험에 대한 총평과에서 기출문제 조금 같이 풀어보고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조금 이야기하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총평 먼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깥에서 보면 어렵다? 바깥에서 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후배님들 이제 우리 동생들 고2 학생들이 내년에 이 시험지를 한번 풀어본다면 좀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아주 열심히 준비한 수능 특강 이 교재에서의 연계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사실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연계되는데 왜 난이도가 중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내가 아무리 봤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답을 똑같이 쓰진 않잖아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고, 근데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문제들이 거의 다 레벨 3, 레벨 2에 있는 문제들 이런 거니까 알고 풀어도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어. 풀이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걸 계산해내는 시간, 이게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간으로 잡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난이도 이야기하면서 출제 유형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진짜 많이 됐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막 4개씩도 풀고 막 되게 더 시간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풀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풀어줄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만 17번만 수능 특강이랑 비슷한가? 라고 말하면은 그림은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는 아닌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조금 특별했다. 그 외의 문제들은 거의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제 유형은 요거로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문제 1번부터 10번 이 정도는 이제 기본기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번호대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 수능 특강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어느 교과서나 아니면 기본적인 유형서, 뭐 제일 유명한 뭐 셈도 있고 뭐 RPM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시너지도 있고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우리의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기조가 계속 갈 거냐? 이게 기말고사에 영향을 줄 거냐? 요거는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간고사의 결과가 집계가 되고 선생님들이 예상했던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골고루 좀 분포가 잘 변별이 됐구나 라고 하면 이 기조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 너무 점수가 몰려 있는데 변별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유형들, 우리가 봤던 문제가 아니라 못 봤던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변화는 앞으로의 중간고사 결과가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면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좀 좋았을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나? 이런 거를 같이 보기 위해서 문제 2개만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사실 얘도 많이 봤다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였는데 요거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극한 계산이고 선과 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탄젠트 덧셈 정리를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아주 익숙한 패턴에 반드시 나올 걸로 예상되는 유형이잖아. 하면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계산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간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이 학생마다 달랐을 것이다 해서 그거에 대한 걸 조금 확인해 보려고 요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그래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읽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수 A, B 났고요. fx 여기서 확인이 됐었고 가조건에서 당연히 0분의 0꼴인 거 판단했을 거고 0분의 0꼴이었으니까 가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꼴 정보 이용해서 f의 1이라는 값이 4a와 같습니다 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석대로 막 리미트 쓰고 막 안 했어.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단서만 쏙 뽑아 쓴 거야. 이거 여기서 꼴에서 알아낸 단서 있고 이제 극한값이 12가 나옵니다를 계산하러 가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실 여기가 암산이 될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내가 한번 천천히 하고 다시 빠르게 해볼게요. 천천히 하면 우리는 수렴하는 형태 2의 x승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고 있고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었고 이제 미분 계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저기 써있는 이 표현 함수값의 표현으로 바꿔 놓을게요. 따라서 분자에는 1 플러스 x 3승 빼기 요거 대입하러 갈게요. f1이야. 요거의 극한값을 처리할 생각이고 요거 수렴시키려고 우리는 x로 나눴고요. 요거 수렴시키려면 x제곱으로 나눴고요. x 3승 나누기 했으니까 여기다가 x 3승 붙여주면 됐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수렴한 계산 결과값이 12 나온대요. 계산 마무리 할게요. 앞에서부터 넘어가면 좀 보기 힘드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거 수렴값 썼어요. 요거 수렴값 쓸게요. 혹시 요 수렴값이 바로 안 나오는 상황이면 연습량이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미분계수 바꿀게요. 이게 12가 나오는구나. 그럼 따라서 f'1이 6이구나. 이 단서 여기까지 계산할 줄 아는데 알았어야 하는데 요거는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어느 정도로 빨리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검토했으면 좋겠고 요거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여기서 갔어야 되지 않을까? 1마 코사인이니까 x제곱 놔주시고 x 3승 놔주시고 이게 f'1이 6이겠구나 요 정도 속도까지로 본인이 연습했는지 아니면 나는 혹시 이거의 수렴값을 외우고 있지 않아서 여기를 1뿔 코사인 해서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다시 수렴값 찾고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극한값을 수렴하는 덩어리들로 쪼개서 계산하는 것조차 안 됐는지 여기서 자기가 어디가 약했는지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구나 점수 말고 시험 점수로는 뭐 찍은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 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좀 말이 기네. 후딱후딱 가자. 두 번째는 fx 위에 점이고요. 거기서 접선거고 다시 x좌표 2에서의 접선거고 걔네가 이루는 예각이래요. 에서 탄젠트 나왔으니까 요거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탄젠트 덧셈 정리해야지 계산하러 갑니다. 요거 조금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단서만 쓰고 지워버릴게. 우리 F1이 4A라고 했던 거랑 F'1이 6이 나왔다는 사실 두고요. 좀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나조건 간다. 나조건 도 보자마자 식이 나왔어야 될 것 같거든? 써볼게. 탄젠트 세타가 19분의 3이야. 요거 선과 선이 이루는 예각이었으니까 바로 갈 거야. 여기에 1 플러스 F'1 곱하기 F'2에다가 F'1 빼기 F'2구나 에서 예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로 혹시 바로 쓰지 못했다면 여기도 연습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기 자꾸 검증해봐, 점검해봐. 그런데 F'1은 구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을 테니까 요거 풀어서 F'2 방정식 풀겠습니다. 하면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플러스로 놓고 한번 풀게요. 우리는 19분의 3에 F'1은 6이었고요. F'2를 자꾸 쓰기가 번거로워서 잠깐만 K라고 두겠습니다. 에서 분모는 여기까지 썼고요. 방정식 풀게요. 2약 내서 3 플러스 18K는 요거 둘이 곱했으니까 20이면 120 나오겠지? 6을 빼면 되겠다. 따라서 빼기 에다가 요거 넘겨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얘가 37K고 요거 넘어오는 순간 이거 따라서 K는 3이었으니까 얘가 F'인가? 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답으로 써도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했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검증해야겠지? 이거 절대값 양수로 푼 거예요. 음수로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양수인 건 맞지. 근데 분모도 양수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F'2가 음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추측인 거잖아, 그치? 서술형이었으면 보여줘야 되잖아. 해서 절대값 풀어서 음수로 풀리는 것도 계산해 볼게요. 하면 여기 양수 풀리지 말고 음수 풀게요. 마이너스 19분의 3 놓고 1 플러스 6K분의 6 마이너스 K를 썼고요. 똑같이 한번 더 풉시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3에 에다가 19 넘어갔으니까 아까랑 같은 계산으로 후딱후딱 쓸게요. 으악. 맞지? 했구나. 하고 요거 넘기면 K고요. 요거 넘기면 117이래요. 이게 F'2라고 하기에는 F'1보다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네요. 따라서 요거는 틀렸다. 얘들아, 담답이거나 객관식이었으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지금 점검하는 중이니까 한번 풀어봤어요. 지울게요. 틀렸으니까 얘는. 그럼 다 풀었네. 이제 주어진 여기다가 열심히 값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후딱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에다가 A를 아직 안 구했구나. 미안해. 아까 찾아놓은 거 요거 가지고 연산 좀 하러 갈게. 우리는 F'X를 이용해서 연산할 거야. 여기가 나조건을 이용한 두 번째 단계였고 이제 주어진 단서로 마무리하는 세 번째 단계 하는 중이에요. F'X 쓰러 갑니다. 주어진 Fx 여기 있어요. 미분 후딱 할게요.
기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ln의 미채값을 써주시고, 이제 로그 함수 미분하면 진수를 써주시고, 미분시켰으니까 ln에 여기까지 쓰면 됐다. 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6 나온다를 쓰면요, x 1는 거예요. x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이번에는 x에다 2 넣을게요. 하면 3 나올 거고요. x 2 넣고 연산하는 중입니다. x에 2를 넣었으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도 연습 양에서 표현이 될 것 같거든? 이 패턴, 이 계산 구조가 이거 연립하는 게 많이 어렵잖아. 근데 수능 특강에서도 똑같은 계산 구조였어. 근데 이거 보고 암산 때려버리면 끝날 것 같아. 절반이 됐습니다. 너도 절반이 됐습니다. 그럼 너도 절반이 됐을 겁니다. 한데 A를 곱했는데 절반이 됐구나. A가 2분의 1이구나. 이거 여기서도 또 연습량인 것 같아. A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B를 구할 필요가 없지요. 답을 낼 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평상시에 이거 연습했잖아. 수능 특강에 똑같은 문제 있잖아. 그때 본인이 어떻게 정리했었는지 잘 기억했다면 요거 쓰고 바로 후딱 답 쓰러 넘어왔을 것 같고요. 답 정리해 주시면 A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2 곱하기 F1은 2고요. F'1은 6이었고요. F'2는 3이었고요. A가 너였으니까 요거 열심히 풀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7번 할 건데, 내가 요거 급히 타이핑 치느라 그림을 못 그렸거든? 해서 그림만 수작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조금 그리면요, 반원이 있었고, 에다가, 중심이, 이름이 뭐였지? A, O, B, P. 여기 A요. 중심이요. B에다가 여기가 P에서 여기가 Q였고, 이렇게 중심이랑 맞닿아 있고, 이쪽이 넓이 F 세타고요. 여기가 G 세타로 표현되어 있었고,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 라고 놓고 A부터 B가 얼마인지 왜 안 써있지? 허허허허, 여기에도 급히 만든 티가 좀 나네요. 2였습니다.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구나 를 가지고 넓이식부에서 극한 계산하는 거, 이것도 아주 익숙한 패턴의 문제이지 않나. 물론 이런 도형 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깔끔하게 나는 이거 포기했다 그러면 차라리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거 맞추려고 되게 연습을 많이 했으니 도전했다, 또 도전한 거니까 칭찬합니다. 풀이하러 가볼게. 나는 앞에서의 흐름상 17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오는 그때의 느낌상 요것도 수특 문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근데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해. 아마 수능 특강에 있던 거는 이등 문성 가지고 막 비율 쓰고 막 그랬던 문항이 있었던 것 같아, 레벨 3에. 해서 나는 이거 다시 풀어볼 때 비율을 좀 쓰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양을 봤을 때요, 여기랑 여기 각이 같네요. 여기는 막꼭지로 당연히 같을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이 닮음이야. 여기까지는 쉽게 봤을 것 같아. 닮음을 좀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지 라고 방향성을 잡았어. 이거 그러면 Q부터 A까지의 호의 길이냐 원주각이 세타니까 중심각은 2세타예요. 그러면
길이 하나와 양쪽의 각을 알고 있으니 나는 이쪽의 각도 파이 마이너스 3제타로 찍을 수 있어. 그럼 얘는 넓이 구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G세타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여기도 세 개의 각을 찾을 수 있어서 여기 길이를 억지로 막 찾게 되면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연산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쉽게 못하나? 에다가 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원래 중심이었으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면 X축과 Q부터 P까지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전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 중심을 좀 써먹으려고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거 반원이었으니까 이쪽에도 원이 있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수선의 발 내렸어. 여기 평행이야. 여기 수직인 거 맞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 지나가는 얘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거 지름 그러면 요거 내가 이렇게 접은 거잖아. 요 길이랑 같겠네. 그러면 요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은 닮음에다가 여기가 1대 2겠네요. 그럼 닮은 비도 구했으니까 1대 2겠네요. 에서 요 길이 찾아서 2배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는 많이 하던 모양이다. 여기 연결해 주시면 이쪽 이등변 여기 세타 너도 세타 그럼 여기는 2세타 에서 반지름 길이 1이었으니까 밑에 변 반지름 길이 곱하기 코사인의 중심각 따라서 요 길이는 1대 2라고 했으니까 2배의 코사인 이다 라고 잡아놨습니다. 다 풀었다. 마무리하러 간다. 여기다 할까? 일단 F세타를 표현할게요. F세타는요, 나는 각이 2개를 알고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해서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눈으로 보일 테니까 쓰진 않을게요. 하여 너의 넓이는 2분의 1 양변의 사인 세타 미안해요. 여기 써야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제부터 각변환과 XY 값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법칙 쓴다 했으니까 하나씩 대응되는 짝꿍을 쓰면 사인 2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다시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다시 여기 쓸게. 여기 파이 마이너스 3세타 각변환 할게. 아까는 친절하게 썼지만 각변환 시켜서 사인 3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썼어요. 그러면 F 세타는요 2분의 1 곱하기 X를 쓰려고 이렇게 해서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 있고요. 이제 Y 쓸게요. Y는 이쪽에서 사인 세타 이항하면 되니까 Y 자리는 사인 3세타 분의 를 썼고요. 여기 각변환 시켜서 사인 다 했다. 그래. 여기도 조금 연습 많이 해봤으면 사인 법칙 많이 써봤으면 그냥 이거 보자마자 X는 3분의 2 Y는 3분의 1로 보였을 것 같기도 했지만 천천히 썼어요. 그러면 F는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G를 표현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닮은 비를 찾아놨으니 비율 관계를 쓰겠습니다. 하여
아, 1대 길이비로 2배의 코사인 2세타. 이게 두 닮음 삼각형의 빗변 길이비였으니까 요거 각각을 제곱시킬게요. 각각을 제곱시켜서 1대 4배의 코사인 제곱의 요 녀석이 닮음 도형에 대한 넓이비였으니까 나는 4배의 코사인 제곱 2세타 곱하기 F세타가 G세타였습니다. 다 해간다. 그러면 요 G세타를 이제 극한계산에 대입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계산 마무리.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갑니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놓은 요거 들어갈게요. 여기에 8 곱할 거니까 8, 4, 32 32니까 앞에 거랑 공통인수 묶어서 쓸게요. 하여 공통인수로 32 F 세타가 인수분해가 됐고요. 그러면 앞에는 다 묶었으니까 1이고 뒤에는 여기가 남았네요. 코사인 제곱의 2세타 에다가 분모는 세타 3승 마무리하러 갑니다. 그러면 리미트에서 우리는 상수 32와 F세타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세타로 나눠서 F세타 하면 수렴할 거고 1마 코제곱은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의 2세타에서 남아있던 3승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F라는 식을요 세타로 나누면요 에다가 세타 0으로 갑니다. 극한 계산을 하면요 앞에서부터 2분의 1에 3분의 2에 3분의 1에 3이 나오니까 3분의 1이 되는구만. 따라서 상수는 32고요. 이 부분 계산했습니다.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수렴값이 개수비로 2 나오는데 제곱했으니까 4를 쓰겠습니다. 하여 3분의 128을 쓰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얘는 내가 문제 풀 때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도형이기 때문에 방식은 많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17번인데 앞에서부터 계속 수능 특강이었는데 얘만 좀 아니네. 근데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 풀긴 풀었어. F하고 G 있고 이등분선은 없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닮은비로 계산을 좀 편하게 했던 거를 기억해서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로 문제는 같이 좀 풀어봤고요. 물론 이 해설이 아마 궁금한 건 아닐 거야. 시험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지? 나 이거 풀 줄 아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계산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내가 많이 했나? 아니면 16번 한번 다시 봐볼까? 계산을 하고 마지막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이런 거 보고서 A만 구하면 답이 나와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이거 보자마자 바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써도 될 만큼 이거 많이 연습했나? 수축에도 나와 있던 이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는 경우에서만 답이 나왔다는 거 또 혹시 기억하고 있었나? 그 디테일 내가 어디 정도까지 이거를 완벽히 숙지했지? 그거를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그거를 잘해야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얘기하고 간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청평하면서도 좀 얘기했는데 기말 무조건 이럴 거야 라고 지금 단언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조금 위험하니까 재료를 좀 모아주세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에서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이게 너희들이 해줘야 될 첫 번째야. 말씀 잘 듣기 하고 그거를 좀 이제 같이 공유하면 이제 우리 강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되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고 두 번째 준비는 이제부터는 공부 얘기야. 공부 얘기. 수련특강 열심히 해야겠지. 당연히 할 거라고 믿어요.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데 기말고사 범위 혹시 알고 있니? 우리들이 좋아하는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치환적분, 부분적분 그런 것들 있잖아. 알고 있겠지만 수능에서도 킬러가 나오는 단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시험 범위에서 모의고사 문항들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 도함수 활용에 있는 킬러 문항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1시간씩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출된 거는 많고 그거를 일일이 단원마다 다 정리하고 이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나도 풀이가 긴 30번 혹은 29번 이런 것들이 많잖아. 특히 요 우리 시험 범위에 여기가 많아.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준비하시고 요걸 하기 위해 당연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겠지. 요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기본 유형, 기본 개념 요거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를 완성하는 시기가 한 3주 안에는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습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요거를 하면서 모의고사는 조금씩 병행을 하되 이게 조금 과하다 싶은 거는 나는 좀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내신의 시험과 모의고사의 시험은 목적이 좀 다르잖아.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30번을 다 안 해도 돼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요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고 이거를 하기엔 좀 부담된다. 이런 건 빼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헌데 만약 학교 선생님께서 특정 모의고사 문항들을 수업 시간에 좀 언급을 해줬어. 그러면 해야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골라서 준비를 해야지 무턱대고 이번 시험은 반드시 100점이야. 나는 다 풀어버리겠어. 이거는 다른 과목 다 망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안 돼.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그 소스를 너희들이 잘 받아와야 된다.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자. 그래야. 이거 마지막은 잔소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요. 결과가 나를 만족시켰던, 나를 실망시켰던 그 과정의 노력들이 헛된 건 아니잖아. 결과가 안 좋으면 헛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 하지만 그 노력이 거짓말은 아니었잖아. 이거 시험 준비하는 거 안 힘들었니? 안 힘들었으면 조금 헛된 걸 수도 있고 노력한 과정은 힘들었잖아. 그거는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은 있다. 이지만 모든 결과는 자기 만족이거든. 너희가 하고 싶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성적을 올리고 싶은 게 맞는지, 진짜로 그냥 아이들이 다 1등급, 대학 가려면 1등급, 그러니까 그 1등급을 목표로 무난히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할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해서 본인이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려고 나 이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같이
자료가 정해져 있는 시험일수록 특히 심한 것 같아. 우리가 같은 계산이라도 얼마나 더 많이 깊게 구조를 할 수 있는지,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사실 또 하나 원하는 거는 너희 스스로 문제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도 필요한데, 요거는 그래야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학원에서 변형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주잖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연습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를 계속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또 한 번 시작한 말이 너무 많아서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정말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딱 한 번 남았거든. 기말고사 물론 2학기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한 번 남았다고 생각하잖아. 후회 없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유진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